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벌써 15개 에피소드를 올렸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호응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번 주는 스트리밍 수가 9,000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러다가 100만 100만 뷰?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빵빵한 선물과 함께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하여 나 듣고 있어요 이벤트인데요. 좋네요, 아주. 그러니까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신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싶고 이래서 이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이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도 크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알편심을 함께하고 계신가. 근데 누군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걸 듣고 있다라는 아주 작은 흔적만 남겨주셔도 그러니까 점 하나만 찍으셔도 이벤트에 응모되는 겁니다. 네. 근데 선물은 뭐죠? 박수를 칠 준비를 먼저 하시고요. 완전 고퀄리티 화장품 닥터 파모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그런 고퀄리티 화장품인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리턴에지 미스트 에센스라는 것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후원 광고를 수주했잖아요. 네. 여기 닥터파모르 사장님께서 통이 엄청 크세요. 그래서 이 에센스, 지금 말씀하신 리턴에지 미스트 에센스를 무려 10개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와우, 이게 제가 찾아봤잖아요. 근데 판매가가 58,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고가의 에센스 신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센스를 저도 써봤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 회사의 제품의 팬이었는데요. 이 원료를 되게 좋은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순하고 무엇보다 이 피부에 바르면 기초 화장품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화장이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마거님이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셔서 모르시겠지만 피부 미인 중에 피부 미인이거든요. 피부만. 네, 그래서 이 환절기에도 아주 빛나는 피부를 자랑하셔가지고 제가 늘 궁금했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니 사실은 닥터 파모르 화장품이 비결이셨군요. 네, 비밀이 이제 노출됐네요. 네. 덕분에 저도 이번에 후원받고 좀 써봤더니 전 약간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인데도 저한테도 잘 맞고 좀 건강해지는 그런 쫀쫀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제 저희가 기초 화장을 하면 여자분들께서는 이제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이런 것들 이렇게 다 꼼꼼하게 바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침에는 바빠서 바르기가 귀찮고 또 밤에는 피곤해서 그렇고 이렇게 귀찮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늘 이랬어요. 아,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은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이 제품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너부터 크림까지 커버하는 올인원 화장품이래요. 근데 사실 저는 또 이렇게 올인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발라도 모자랄 판에 하나만 갖고 되나? 좀 건조하거나 좀 영양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건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만 바르니까 좀 가벼우면서도 쫀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특히 요즘에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여름에 가볍게 바르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닥터파모르 사장님께서 이 화장품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난 너 하나면 돼. 이런 화장품으로 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만한 화장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지사항에 저희가 광고주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여러 제품들 구경도 해보시고요. 또 내가 청취자다, 알편심의 청취자다, 그걸 통해서 왔다라고 티를 팍팍 내주시면 혜택이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받게 되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광고를 해드린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사장님들. 네. 다시 이벤트로 돌아와서 이 댓글에 이제 듣고 계시다는 흔적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정말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이벤트 중에서 사상 최대 인원의 최대 금액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10분을 추첨해서 이 닥터 파모르의 리턴에진 미스트 에센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네. 아, 그리고 남성분들이야 좀 아쉽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물하시면 그럼요.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닥터 파모르 사장님 남성분이신데 자신의 피부를 위해서 쓰고 계시대요. 온몸에 쓰고 계시다는. 그래서 그분도 얼굴에 광이 나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응모해 주시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이 이벤트 기한은요, 저희가 2주 동안 실시할 건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인 6월 16일부터 7월 1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올려주시는 댓글에 한해서 추첨해서 이벤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모해주세요. 벌써 6월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새해 초에 세우신 계획을 꾸준히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작심삼일로 끝났거나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매일 미루고 꾸물거리고 계시는 게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뭔 계획을 세웠는지 기억도 안 나는 저는 이런. 아예 계획을 안 세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뭐 계획을 이제는 막 지쳐서 안 세우거나 뭐 해야 되는데 꾸물거리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이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네. 저희가 알편심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인들이 이런 주제 다뤄달라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왜 우리가 매번 작심삼일에 그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미루지 않고 제때에 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알긴 알아요. 해야 맞아요. 되는데 또는 이제 하겠다고 이제 목표도 세우고 막 이렇게 다이어리 쓰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목표 세우고 이런데 참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저도 또 그렇고 진짜 네. 남 얘기가 아니죠. 저는 제 스스로 하루살이다. 나는 하루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급하게 막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미루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지낼 때가 있는데요. 강의 PPT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자리에 앉기는 앉아요. 그런데 카톡 보고 인터넷 기사 검색하고 그럼 시간이 막 30분, 1시간 훅 지나가요. 그래서 그만해야지 하면서 또 1시간.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뭐뭐 해야지 오늘은 뭐 밀린 빨래를 해야지 내지는 뭐 청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바로 누워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서 그냥 잠들기 일수이고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뭐 빨래가 뭐 썼겠어?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루고 또는 중간에 그만두고 이럴까요?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꾸물거림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테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연이 있었어요. 팀 얼반이라는 분이 이 꾸물거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고 유명한 강연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꾸물거리는 사람의 뇌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랑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뇌에는 꾸물거리는 사람의 뇌조차도 늘 비합리적이거나 늘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항상 누가 이기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 원숭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놈의 원숭이.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래야지 하고 앉았지만 기사 하나만 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 언제나 걔가 이긴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뇌에는 패닉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한편으로는 또 즐겁지도 않겠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일을 하다가 데드라인이 딱 앞당겨 오면 그 패닉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 불안감에 막 닥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어이 일은 해내기는 하니까 또 그게 고쳐지지 않고 다음에 또 미루고 또 원숭이가 득세하고 그 행동이 이런. 반복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뭐 남 얘기가 아니네요. 저도 제 속에 그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거든요. 저는 한 10마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마지막에 그 패닉이 다가와서 그 마감 직전에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의 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점점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턴가 힘들어지니까 조금은 덜 미루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이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적응됐는데 근데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그렇죠. 즉각적으로 노는 거, 쉬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즐겁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했던 활동이기도 하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아끼고 덜 먹고 이러는 거는 생존에는 좀 불리한 거였어요. 그렇죠. 원시 시대에는 사실 먼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지금 닥친 일에 대응하는 게 더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그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빨리 먹어야죠. 그렇죠. 언제 이 음식을 또 만나겠어. 잘 수 있을 때 빨리 자둬야죠. 언제 또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불필요한 것인데도 여전히 그런 선택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원시적 본능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 행동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는 또 없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이게 뭐 어떻겠어요. 우리 본능인데, 인간적으로, 인간의 본능인데요. 네, 그래서 이 팀 어반의 설명이 좀 재밌기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 원숭이가 막 날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많이 단순화되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꾸물거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꾸물거리는 이유 혹은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꾸물거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완벽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주의라고 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좀 불필요한 완벽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안 되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꾸물거림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그러면서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지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관련되죠.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걱정을 유난히 많이 하는 사람들도 네. 꾸물거리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아예 이제 그 헬스장 등록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운동해야지. 올해는 그 운동해가지고 좀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헬스장 등록을 이렇게 계속 미루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등록해봤자 내가 뭐 며칠 다니고 안 다닐 텐데, 뭐 1년 등록했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이미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돈 낭비일 텐데, 이러면서 아예 그 행위를 안 하거든요. 실패할 일을 아예 만들지도 않는 거. 그런 것도 해도 관련될 수 있겠네요. 근데 운동은 모두의 화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입버릇처럼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필라테스 하고 싶은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왜 안 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왜 내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나?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은 곳에서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게 또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꾸물거리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일 하루 밤새면 되겠지 뭐. 뭐 얼마나 걸리겠어? 그렇게. 자기에 대한 맹목적 과신, 그쵸. 근자감. 네. 그래서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이러는 것들이 또 미루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좋은 건데 이게 비현실적인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터무니없는 거네요. 낙관주의죠. 네. 그리고 좀 그 미루고 꾸물거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꾸물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고 일을 다 받게 되니까 결국 되게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죄책감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뭐 일을 미루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겠네요. 그렇죠. 일을 진짜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일을 받아버리니까 미루어진 일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미룬다, 꾸물거린다, 작심삼일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게 게으르고 니나니노 이런 이미지를 그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완벽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을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4시간 우선 생활습관이라는 책을 쓴 닐 피오레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기분이 상하려고 일을 미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 감춰진 두려움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려고 일을 미루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피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미루고 있을 때 단순히 내가 게으르다. 거나 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미루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미룸으로써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무엇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인지 그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라는 말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뻔히 있는데도 그냥 TV를 본다던가 뭐 딴짓을 한다던가 이럴 때 그 순간은 좀 즐겁잖아요. 세상 즐겁죠? 네, 그래서 부담감 없이 뭔가 그 순간은 즐거운데 그 즐기는 순간 무언가는 피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일을 미뤄서 뭔가를 안 하게 되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렇게 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이상의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걸 피하려고 일을 미루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미룬 자기에 대해서. 난 세상 못난 사람이야.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의지박약일까? 뭐 이런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다른 일이 닥칠 때 염려하게 되고, 아, 내가 과연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한 번도 성취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증폭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미루고 끝난다면 굳이 내 안에 두려움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이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괴로워도 내 두려움이 무엇인지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미루고 뭔가 작심삼일에 그칠 때 좀 더 근원적인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 자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미루거나 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걸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셜던과 엘리엇이라는 심리학자들이 제안한 모형인데요. 자기 일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형에 따르면 자기가 세운 목표가 자신의 욕구나 가치와 일치할수록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목표 달성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리적인 만족감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뭐 남들 보기에 좋은 목표, 좋아 보이는 것들 아니면 그걸 안 하면 막 죄책감이 들거나 수치심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그런 목표 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목표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자꾸 미루거나 작심삼일이 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킨 일이나 이런 주어진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더 미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목표가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비단 어디서 시켜서 내가 하는 일이어도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내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연계할 수 없다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러면서 조금 더 추진력을 갖지 못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에는 잘 안 미루고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우울이나
무기력함이나 이런 지금 현재의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또 미룰 수도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는 에너지가 또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충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상태, 내 심리 상태를 좀 잘 다스리고 좀 달래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 특히 이제 이 우울이라는 감정은 자꾸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실패를 예상하게 만든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더더욱 또 이제 실행에 옮기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울과 무기력 때문에 내가 미루고 있다면 나를 막 닥달하고 움직여야 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우울한 나 자신을 좀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쉼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왜 미루게 되는가, 왜 작심삼일로 그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루거나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의 첫 번째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내가 과연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이어리 쓰듯이 하루의 시간들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했고 이렇게 좀 잘게 쪼개서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하루 종일 내가 뭐 했는지를 써보라고 하면 이미 그것부터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거 쓸 시간에 좀 놀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꼭 하루가 아니더라도 내가 집중해서 일하고 싶은 뭐 집중해서 하고 싶은 시간대가 있다면 그 시간대에 나는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내가 집중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시간에 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체력이 떨어져 있고 피곤한 게 뻔한 시간에 일하겠다고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순간에 미루게 되는가. 뭐 그게 시간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일 수도 있고 그런 패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긴 하고 알지만 그게 효과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저도 해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하죠. 써보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써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써볼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모호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곧 말을 바꾸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연구한 결과 이런 사람들이 유난히 자주 쓰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들이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끝내야 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한대요. 일종의 당위적인 사고 이런 네. 거네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만 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거는 나는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이런 약간의 무기력함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가 꾸물거리지 않고 빨리 시작할 수 있냐면 해야 해 대신에 나는 이걸 선택하겠어. 반드시 끝내야 해 라는 말 대신에 언제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전념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런 셀프톡을 하라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완벽주의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꾸물거리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셀프톡은 이 일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말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이런 말이 더 효과적이고요. 완벽해야 해. 이런 생각보다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이런 말들이 훨씬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려고 생각해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는 순간 뭔가 압도되는 느낌? 아, 이거 언제 다 해? 나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가 됐든 이것부터 하나 해보자. 뭐 메일이라도 하나 써보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새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지나면 이미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기 싫은 일 아니면 좀 압도되는 일 앞에서 자기한테 셀프톡을 하면서 좀 루틴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들리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아주 작은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셀프톡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걸 빨리 다 끝내야지라고 통으로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지만 하나 아주 작은 걸로 쪼개서 생각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BJ 포그라는 사람이 그 테드에서 또 유명한 강연을 했어요. 타이니 헤빗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매일 2시간씩 운동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5분 걸을 거야. 뭐 스쿼트 5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달성하는 게 당연한 아주 작은 행동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보상에 대한 뇌의 반응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굉장히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는 굉장히 성취하기 쉽잖아요. 아까 스쿼트 1개, 2개 이런 거는 성취하기도 쉽고, 근데 성취를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만족, 즉각적인 만족은 보상이 되고, 이런 보상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쾌락좀 주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느끼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즐겁고 기쁜 마음에 그 행동을 또 다음에 또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일 혹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는 좀 큰 목표일 수 있지만 그 목표로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쪼개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걸 요즘에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글쓰기를 매일매일 해보려고 도전 중이거든요.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는 벼락치기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어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좀 통하는 게 있네요. 네, 그래서 약간 스릴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력이 또 진짜 뒷받침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하룻밤 새서 뭐 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글쓰기는 벼락치기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뭔가 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근데 글 써야지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글을 쓰겠다라는 좀 거대하면서 모호한 목표를 하루에 2문장씩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딱 앉아가지고 멋있게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2문장은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2문장은 쓸 수 있더라고요. 아마 2문장 더 이상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2문장만 쓰고 끝난 적은 없었고요. 쓰다 보면 5문장도 되고 2문단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목표를 작게 설정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걸로도 들리네요. 시작에 부담이 없으니까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고 나면 또 우리는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게 예전에 제가 안나푸르나에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에 갔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일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계단이 촘촘하게 되게 길게 있는 되게 힘든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로 올라갔는데 저기까지 우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기 언제 가나? 언제 도달하나? 목적지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 계단 하나하나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계단 하나하나를 보면서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우리가 굉장히 큰 목표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지향점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거대한 목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저게 언제 가지? 굉장히 막 뭐랄까 도달하기 힘들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압도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작은 목표에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할 수 있잖아요. 한 계단, 그렇죠. 두 계단, 세 계단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작은 목표에 집중하는 게 이 산을 탈 때도 중요하고 또 인생에서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 하나하나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보상받는 셈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즉각적인 보상을 네. 받았겠죠. 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됐겠네요. 네. 그 다음 방법은 행동을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작게 하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이 지침과 관련된 또 실험이 생각이 나네요. 독일 컨스탄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학생들에게 3주 동안 실행할 여러 과제들을 내주었어요. 그 중에 한 과제가 은행 계좌 개설하기, 일기 쓰기, 이런 평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과제 내용은 같았지만 지시사항은 달랐대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게는 은행 계좌를 여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추상적인 과제를 내줬고 나머지 다른 그룹에게는 은행 계좌를 열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쓰도록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연구진은 학생들이 이 은행 계좌 개설을 언제 했는지를 이제 관찰을 했대요. 근데 결과는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쓴 학생들은 은행 계좌를 여는 날짜가 한정없이 늘어났대요. 세워라, 내워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은행 계좌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짠 학생들은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은행 계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서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멀고 이뤄내기 힘든 일을 추상적으로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막연히 계획하면 막연히 미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짤수록 일은 빠르게 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우리가 쉽게 흔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행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라.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는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구체화할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거는 육하원칙?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생각할 때 그 행동을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무엇을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생각하시는 게 구체적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건강한 체력을 기르겠다라는 것을 저의 목표로 생각을 했다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체력은 너무 큰 목표니까 좀 작게 쪼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은 걷겠다라고 만약에 제가 정했다면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언제 걸을 것인지, 어디서 걸을 것인지, 혹시 또 메이트가 있다면 누구랑 같이 할 건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 요즘에 이 걷기나 이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가지고 걸으면은 내가 1km를 걷겠다 하면은 1km를 알려주니까 그걸로도 모니터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건강해져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거는 우리를 더 꾸물거리게 할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제시된 방법들 있잖아요. 행동을 쪼개고 그다음 구체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시작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꾸준히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또 탐색해 봐야 할 질문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진짜 자신의 욕구나 가치와 일치하는지 질문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소개했던 방법들이 다 먹히지 않을 때, 그리고 한두 번은 성공하지만 계속하기 힘들 때는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까 글쓰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작가가 되고 싶어서 글을 써야 된다. 근데 매일 미룬다. 글을 못 쓰고 있다. 이럴 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리고 하루에, 아까 대 박사님이 제시한 방법처럼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쓴다. 이런 목표를 해서 당장은 쓸 수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실패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신의 마음 깊이, 내면을 탐색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탐색해 보면 이 사람은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진짜 자신의 욕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문예창 작가를 나왔으니까 글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당위적인 사고, 또는 주변에 나랑 같이 다니던 친구가 글을 써서 등단을 했어요. 심지어 베스트셀러야.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질투심도 생기고 부러움도 생기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내 욕구가 아니라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생긴 욕구, 이런 것들은 일종의 좀 가짜 욕구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글을 써야겠다, 글을 쓴다는 행위가 지속되기가 어렵겠죠. 동력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작가가 자기의 진짜 욕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내면을 탐색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지 하고 점검을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원하는 것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내 욕구는 다른 것이지만 어쩔 먹고 수 살려야 없지. 돼.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코칭 같은 분야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리액티브 골이랑 액티브 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액티브 골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주어진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목표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이번에 리더십 평가를 했는데 누구누구가 최저점이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뭐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나에게 피드백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리더십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리액티브 골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는 목표예요. 그러면 이런 목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가치나 욕구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이 안 나는 거죠. 아, 진짜 일만 잘하면 됐지 무슨 리더십까지 하라 그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회사가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할 때 내가 이 요구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리더십을 바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어떤 방식을 쓸 것인지는 내 욕구에 맞닿아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시도하는 것은 액티브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욕구에 일치하는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런 것이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욕구도 욕구고 내가 이제 나의 상위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생각해 보면 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가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목표가, 이 작은 목표가 나의 그런 어떤 정체감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동기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알편심에서는 우리는 왜 해야 할 일 앞에서 꾸물거리고 미루고 또 작심삼일에 그치는지 이유를 알아봤고요. 또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 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우리가 미루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러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원숭이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좀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든지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예 시작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던가 거절을 아예 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깔고 앉아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꾸물거림, 미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표면적으로 나는 게을러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순간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에 직면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악순환,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목표가, 내가 가진 목표가 나의 자기 가치, 욕구와 일치하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또 원래는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현재의 상태 때문에도 미루기도 한다. 그럴 때는 좀 자기를 보듬어 주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미룬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렸죠. 우선은 내가 진짜 미루고 있긴 한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미루고 있는지를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좀 써봐라.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생산적인 사고방식, 셀프톡이 있다. 그래서 해야만 해, 뭐 이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택과 전념의 말로 좀 바꿔보자. 하나부터 시작하지 뭐. 이런 식의 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말로 바꿔보라는 것. 그 다음에 제안드린 방법은 우리의 목표를 좀 더 작은 것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쪼개고 명확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나의 진짜 가치, 진짜 욕구와 맞닿아 있는 것인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겹쳐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돌이켜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해드렸죠.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바꾸고 싶은 거기도 한데 또 듣다 보면 뭔가 부담되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막 달려나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채찍질하는 것 같은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미룰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미루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시다면 계속 미루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미루면서 되게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네. 그리고 곧 닥칠 재앙. 언젠가는 그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풍전등화의 느낌.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미루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언제 할까 생각하고 이런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미루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하고 맘 편하게 놀기를 좀 선택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에너지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쏟는다면 우린 조금 더 생산적이고 또 행복해질 수 있겠죠. 네. 마치기 전에 저희 또 공지 한번 다시 드려야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다 이제 피부 관리해야지 이런 목표 좀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알편심 들으셨으면 아시죠? 절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댓글 쓰고 닥터파모르 리터네지 미스트 에센스 발라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계획하시면 피부 미인의 한 걸음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내일 써야지. 이렇게 미루시면은 절대 못 쓰세요. 이미 미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이걸 듣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댓글창에 뭐라도 남기시면은 이 닥터파모르 리터네지 미스트가 여러분들의 품 안에 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잘 쓰려고 하시면은 또 못 써요. 그래서 저만 하라도 찍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댓글창에 딱 들어가시면 또 쓰실 수가 있어요. 막 100문장 쓰실 수도 있겠네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알편심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조금 편해지셨나요? 오늘 알편심에서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시고 또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곰돌이푸의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기 위해 스스로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방법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전에 일단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으니까요.